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중계되고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고압 1219호. 네, 피고인 한덕수 나오셨고요. 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특별검사부 김형수. 네, 차장검사 김정국, 검사 조현일, 윤기선, 최형욱 출석했습니다. 네. 변호인은 누가 나오셨나요? 법무부 해광의 이완희, 정현택, 고배민, 김도엽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네, 저번 기일 11월 10일에는 그 증인신문, 송미령에 대한 증인신문, 그리고 검찰 서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혹시 저번 기일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오늘도 증인신문을 할 예정인데 증인 출석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용현 출석하셨습니까? 네, 증인 풀출석했고요. 저번 원료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풀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면 뭐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인한 물리적 불가능,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증인의 재판 일정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므로 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 내용은 구속 및 건강상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 구속과 연이은 공판 출석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 누적, 만성 기력 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원칙 위반의 위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피고인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타 재판에서 증언을 강요받는 것은 증인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상의 증언 거부 사유라고 또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증언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높아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제목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제한이라는 제목이 있고요. 단순한 일정 조율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이란 헌법적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출석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뭐 증언 거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는 게 원칙이고요.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거는 뭐 그걸 굳이 따지겠다면은 증인이 여러 가지 상황에 개입돼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지 그걸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네, 법률상 증언 거부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인 출석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용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날짜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현 본인의 재판 일정들을 고려해서 구인 1시는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로 정하겠습니다. 네, 뭐 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후 정인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때 추가적인 말씀은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정인 불출석할 경우는 서정 조사를 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특검에서 11월 12일자로 서정 조사 계획 의견서를 내신 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증인이 불출석할 것을 대비해서 오늘 서증조사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의견서를 11월 12일자로 제출했습니다. 본 의견서는 법원 접수 이후에 피고인 측 그 변호인에게도 전달해서 재판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서증조사 순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공소사실 순서에 따라 심리를 희망한다는 기존 의견과 같이 내란 방조 부분과 관련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해서 서증조사를 우선 진행하되 이상민과 관련된 증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고 조금 진술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조금 있어서 다른 증거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그 부분은 제외하고 우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증인 서증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네, 서면 내신 거 보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 변호인들께서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특별한 네. 의견 없습니다. 네, 오늘 뭐 진행하는데 특별한 이의는 없으시고요. 네. 네. 그러면 뭐 미리 다 변호인들께도 고지해 주신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수정 조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거의 요지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서증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서 부분에 대해서는 순번 1번, 3번을 제외한 피고인 측이 동의한 증거 목록 기재 조서에 대해서만 서정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이제 피고인 측에서 순번 170번 김용현 1회 피의자 신문 조서와 185번 3회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각 부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순번 1번과 순번 170번은 같은 조서이고 순번 3번은 순번 185번과 같은 조서입니다. 따라서 순번 1번, 3번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부동의 의견이신지 아니면 기존 의견서 기재와 같이 동의하되 입증 취지 부인이신지에 대해서 향후 말씀 주시면 다음에 진행할 증거 조사에는 이를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동의하신 증거로 진행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순번 1, 3번은 제외하고 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시죠. 네. 순번 2번과 4번 내지 18번까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서와 제시 자료입니다. 164쪽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정군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부대별로 지휘관마다 임무를 부여했다는 진술입니다. 다음으로 정보사 병력을 선관위로 출동시켰다라는 진술입니다. 223쪽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기재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만 명시적으로 계엄을 반대하였다라는 진술입니다. 이처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을 반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237쪽입니다.
평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의 위협에 대해 자주 말을 하며 비상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었다라는 진술입니다. 김영일 전 국방부 장관은 5회 조사 시 변호인 교체를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된 이후인 6회 조사부터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번 21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조서입니다. 진술 취지는 지난 기일에 증인신문 진행했던 내용과 같은 취지입니다. 582쪽을 보시면 통일부 장관 김영호는 오영주 장관이 회의장에 도착한 이후 이제 11명이 다 찼는데 국무회의를 해야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진술인도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성원이 되니 나오시는구나, 11명이 되는 것을 기다렸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6쪽을 보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12월 4일 11시경 국무위원 간담회가 있었는데 송미령 장관과 조태열 전 장관이 피고인에게 그 자리는 국무회의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피고인이 그런 이야기는 소신껏 하시라라고 했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순번 22, 23번은 조태영 전 국정원장의 조서와 제시 자료입니다. 628쪽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조태열 전 장관에게 이게 외교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2쪽입니다. 그날 누군가가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심의가 있어야 하고 11명이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또 누군가 이제 국무위원이 11명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했다, 발표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진술입니다. 순번 26번은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의 진술 조서로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에 관한 참고 진술입니다. 다음으로 순번 31, 32번은 오용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진술 조서와 참고 자료입니다. 12월 3일 김정한 전 수행실장과 대통령실 여직원이 빨리 오라고 재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전 부총리, 조태열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한다는 말을 한 것만을 기억한다라는 진술입니다. 네. 941쪽입니다. 순번 33번은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과제 비서관실의 행정관 진술입니다. 949쪽입니다.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6일경 행정안전부의 국무회의 담당 부서인 의정 담당관실에서는 대통령실에 연락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이 모였던 것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위 행정관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관련 자료라고 하면서 시작 및 종료 시간, 개최 장소, 참석자, 안건명, 비상계엄 선포안 등을 기재한 공문을 행정안전부 의정 담당관실에 보내줬습니다. 해당 공문은 순번 96번에 있는 증거입니다. 그 공문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다라는 내용과 참석했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명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 작성 경위에 관한 행정관 진술이었습니다. 1038쪽 순번 38, 39번은
신원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진술입니다. 네, 1081쪽입니다. 피고인과 외교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있었는데 그중 외교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반대하는 투로 말했다는 진술과 관련 기사 등의 자료입니다. 1158조 순번 40번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의 진술입니다. 1170쪽입니다. 12월 4일 02시경 조금 넘어서 국무위원들에게 용산 국무회의장으로 오시라는 연락을 돌렸다라는 진술이 있고, 그 전에 국무총리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국회에 통고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여 확인해 봤더니 국회에 통고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1175쪽입니다. 그리고 해제 국무회의가 늦어진 것과 관련하여 1076쪽 보겠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담화문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1376쪽입니다. 순번 44번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진술입니다. 1391쪽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더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같은 사람은 있어도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어요라고 하면서 우려하면서도 큰 목소리를 안 낸 사람은 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1403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최상목 전 부총리가 나는 반대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나갔고, 1412쪽입니다. 사람이 이제 몇 명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순번 45, 46번은 홍철호 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의 진술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안 관련 참고 진술이었습니다. 순번 47, 48번은 행정안전부 의정 담당관 진술입니다. 1502쪽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국무회의 절차 관련된 진술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것은 통상적인 국무회의 절차와는 달랐다라는 진술입니다. 순번 54 내지 57번은 최상무 전 경제부총리의 조서와 첨부 자료인데 지난 기일에 서중 조사를 진행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권에 있는 2167쪽 순번 66, 67번 박성재 전 장관의 진술입니다. 2192쪽을 보겠습니다.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2432쪽 순번 77, 78번은 송미령 장관의 진술조서 등으로서 지난 기일 증인신문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입니다. 2474쪽을 보면 해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얘기하면 된다고 했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2486쪽입니다. 순번 79, 80번 보겠습니다. 오영주 전 장관의 진술조서로서 앞서 본 31번, 32번 조서와는 같은 취지입니다. 순번 81, 82번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조서입니다. 앞서 본 22번, 23번과 같은 취지입니다. 2519쪽 보겠습니다. 자신이 집무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외교부 장관에게 외교적으로 이게 어떻겠어요? 라고 물어보았다는 진술이 있고,
당시 국무위원들끼리 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니까 국무위원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589쪽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원들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난다라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다음 박스도 같은 동일한 취지입니다. 2628쪽 순번 83번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의 진술조사입니다. 2635쪽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의 말을 들어보자고 해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6권 2653쪽 보겠습니다. 순번 84 내지 87번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진술로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사항 관련 참고 진술입니다. 2709쪽은 순번 88 내지 90번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의 진술로 역시 비상계엄 선포 전후사항 관련 참고 진술입니다. 2730쪽을 보면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22시 10몇 분쯤에 누군가 11명이 다 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진술입니다. 2802쪽은 순번 91번으로서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의 조서로 비상계엄 해제 후 상황에 관한 참고 자료입니다. 2835쪽 순번 92 내지 94번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진술 등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사항 관련된 참고 진술입니다. 2871쪽 순번 95 내지 99번은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과제 비서관의 조서와 참고 자료입니다. 순번 100번은 그 행정관의 조서입니다. 모두 순번 33번 국정과제 비서관실 행정관 진술과 같은 취지입니다. 3109쪽 보겠습니다. 순번 112, 113번은 행정안전부 의정관 진술로 국무회의 일반에 관한 진술입니다. 증거기록 7건 3140쪽 순번 115, 116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죄로 공소 제기된 공소장입니다. 3241쪽 순번 117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 기재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부분을 정리한 수사 보고서이고 118번은 이미 2회 기일에서 증거조사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입니다. 3300쪽 순번 119, 120번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한 관련 언론 보도 자료들입니다. 3331쪽 순번 121, 122번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조계의 입장에 관한 언론 보도 자료입니다. 3370쪽은 순번 124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으로서 그 사유 안에 국무회의 심의를 비롯한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위반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398쪽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한 조서에 한하여 증거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순번 125, 126번입니다. 순번 125번은 2025년 6월 28일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제1회 피의자 질문조서인데 그 내용은 체포영장 집행방해에 관한 것이며 그 조사가 경찰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습니다. 3422쪽 126번은 2025년 6월 28일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제2회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총리인 피고인에게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네, 3445쪽 보겠습니다.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한 것이 아니라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국무위원들만 소집했다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3447조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날 국무위원 등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총리인 피고인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3448쪽입니다.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이 맞냐라는 물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 오는 대로 의견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3회 조서인 순번 198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 측 증거 부동의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476쪽 순번 128, 129번은 피고인의 통화 내역으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허위공문서 작성과 폐기 시점까지 대통령실, 송민영 장관, 강희구 전 부속실장 등과 통화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8건 보겠습니다. 3853쪽입니다. 순번 137, 138번은 유상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조서로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는 진술입니다. 4100쪽 순번 146번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조서로서 88 내지 90번과 같은 취지입니다. 순번 147번도 황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의 조서로서 앞서 91번과 같은 참고인 진술입니다. 9건 보겠습니다. 4326쪽입니다. 순번 148 내지 150번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의 조서로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진술입니다. 4469쪽, 4470쪽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순번 158 내지 161번은 계엄령 선포안의 경우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정부 의전 편람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순번 187번 보겠습니다. 조태영 전 국정원장의 조서로 순번 21번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순번 248 내지 251번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비상계엄 이후에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대통령실 국정과제 비서관실에서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그 시간, 참석자 명단, 안건 등을 적어서 행정안전부의 의정 담당관실에 회신한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14건 8188쪽 순번 253, 254번은 계엄법 제4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그 선포 사실을 국회에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순번 364번은 고발인 시민단체 대표의 고발 보충 관련 진술이고 순번 369번은 조태영 전 국정원장의 조서로서 순번 81번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순번 373 내지 376번은 피고인 및 국무위원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자료입니다. 25건 13693쪽 보겠습니다. 순번 380 내지 383번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 내용 이를 분석한 수사보고서로서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20시경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계엄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텔레그램, 시그널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통화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에서 정부 서울청사로 복귀하면서 23시 11분경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아 7분 32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피고인은 강일구 전 부속실장과도 수회 통화를 하였는데 비상계엄 당일 강일구 전 부속실장과의 문자 메시지 수발신 내역, 2024년 12월 6일경, 2024년 12월 8일경 비상계엄 선포 및 표지의 사후 부서 및 폐기와 관련된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19시 59분부터 24년 12월 4일 12시 40분경까지 사이 통화 내역들로서 12월 4일 02시 02분경 정진석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이동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26건 13,899쪽 순번 384, 386번은 경찰 조사 일정 및 장소 등에 관한 피고인 측 변호인 의견서의 참고 자료입니다. 14,048쪽 순번 400번은 2024년 12월 3일 23시 25분경부터 12월 4일 02시경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피고인과 회의를 하였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 직원들의 진술서로서 피고인 측이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순번 401, 402번은 순번 400번과 동일한 국무총리실 직원들의 진술서와 14,057쪽에서 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행사에 대한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받았지만 지시사항 서면을 받은 사실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4,086쪽 보겠습니다. 순번 403 내지 405번은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 8명이 비아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정리한 수사보고입니다. 27건 안 4,283쪽입니다. 순번 409, 410번은 2025년 5월 16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 5층 대적견실 및 복도 CCTV 영상을 이미 제출받으면서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입니다. 순번 411번은 송미령 장관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로서 순번 77번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28건 14,706조 순번 423, 424번은 2025년 6월 2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일부 국무위원들이 사용하였던 비아폰 서버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받으면서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입니다. 순번 425번은 박성재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문건을 받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누군가가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순번 435 내지 438은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 조회 내역이고 순번 40번, 441번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로서 앞서 설명드린 순번 83번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29건입니다. 순번 442 내지 448번은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조사 당시 제시하였던
자료들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30경부터 정부 서울청사 국무총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TV를 보면서 우려를 하고 있던 중 2시경 피고인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해제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이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15,174쪽 순번 449번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경찰 작성 제2의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피고인이 걱정하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였는지는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30건 보겠습니다. 순번 451번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 신문 조서입니다. 15,410쪽은 김용현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주었고 15,466쪽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경찰청장에게 지시사항 문건을 준 이외에 피고인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15,526조 순번 453번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 신문 조서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집무실에서 책상에 놓인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우연히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순번 455번은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문건을 주는 것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문건 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는 대통령실 CCTV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증하였다라는 취지입니다. 순번 458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전문이 실린 언론 보도입니다. 다음으로 31건 보겠습니다. 16,224조 순번 462번은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한 고발장에 첨부된 서류로서 계엄 관련 언론 보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번 464번 역시 고발장에 첨부된 서류로서 계엄 당시 국회 상황 등에 관한 언론 기사입니다. 16,394쪽 순번 466번은 2025년 7월 2일자 언론 기사로서 피고인이 계엄 선포 이후 정부 서울 청사로 돌아가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국무회의 의결 종족수 등을 확인했다는 내용에 관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번 467번은 남영기 전 국무 2차장에 대한 특검 작성 진술 조서입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후 23시 30분경 정부 서울청사로 돌아왔을 때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이 행정안전부 차관, 국방부 차관 등에게 전화를 하여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번 468 내지 470번은 네, 잠시 여기서 그 국회 통고라는 거는
계엄이 있었다는, 비상계엄 선포했다는 걸 국회에 통보했는지 그 절차상 여부를 확인했다는 취지입니다. 네, 순번 468 내지 470번은 홍철호 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에 대한 특검 작성 진술 조서 및 제시 자료입니다. 16,702쪽에 보면 비상계엄 선포 전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하지 못하도록 말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순번 471번은 김종문 전 국정조정실 1차장에 대한 특검 작성 진술 조서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고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다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16,757쪽 순번 472번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특검 작성 진술조서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실에서 피고인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가 뭐냐? 과반수 찬성이냐? 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의 지시로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네. 16,780쪽 보겠습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피고인에게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정황에 비춰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자발적으로 소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비상계엄을 신속하게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방기산 전 국무조정실장마저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04시 27분경에야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16,786쪽입니다. 사후 부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보내준 선포문과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첨부된 선포문이 동일하다라는 의미에서 서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은 피고인이 당시 강희구가 부서를 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서명의 의미, 즉 부서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번 473 내지 476번은 역대 비상계엄 선포문 및 간보게재 문건에 관한 수사보고로서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사후에 작성하고 피고인이 서명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문건과 그 형태 및 내용이 유사합니다. 순번 478 내지 480번은 각종 헌법학 서적에서 국무총리의 헌법적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부분을 발췌한 사본입니다. 순번 482, 483번은 피고인이 송미령 장관에게 대통령실로 빨리 오라고 여러 차례 톡촉했다는 전화 발신 내용 등입니다. 32건 보겠습니다. 17,081쪽입니다. 순번 486 내지 489번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입니다. 17,090쪽에 보면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고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다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순번 490, 491번은 피고인의 인적사항 관련 서류입니다.
다음으로 17,255쪽 순번 492, 493번은 박성화 전 방첩사 기획관리실장의 진술조서입니다. 2024년 12월 3일경부터 참여하고 있었던 단체 채팅방 중에 계엄 상황실에서 일어난 일이 공유되고 있는 단체 채팅방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그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메시지는 상황을 중계하는 방식의 메시지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부터 잡으라 했는데 뭐 한 거냐라고 하면서 이에 김용현 전 장관이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했고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하더니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는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진술들은 합참 계엄 상황실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입니다. 17,280쪽 순번 494번, 17,282쪽 495번은 언론기사에 나온 대통령 집무실의 사진입니다. 17,366쪽 순번 497, 498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공소장을 첨부한다는 수사보고서와 공소장 사본입니다. 17,489쪽 순번 500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죄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으로서 이 공소장 범죄 사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피고인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범이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룡서류 손상죄 모두의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순번 501 내지 504번은 수사 경과 관련 서류와 고발장으로 참고 자료이고 순번 507, 순번 508번은 피고인 등이 사용한 휴대전화 특정 관련 자료입니다. 33건 보겠습니다. 17,906쪽 순번 509번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의 진술조서로서 17,923쪽을 보면 피고인이 어떤 말씀이나 발언을 하신 기억은 없고 피고인이 어떤 반대를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진술입니다. 순번 510 내지 518번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휴대전화 등 압수 관련 서류이고 순번 524 내지 530번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 압수 관련 서류입니다. 18,076쪽 순번 535번은 이기정 전 대통령 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진술조서입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 피고인이 걱정해야 하던 모습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순번 536번은 김영수 전 국무 1차장의 진술조서로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총리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일에 대한 참고 진술입니다. 순번 537, 538은 압수 관련 서류로 압수조서이고 순번 540번은 송영태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진술조서로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총리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일에 대한 참고 진술입니다. 35건 준비해 주세요. 35건. 그 전에 순번 544번은 김수경 전 통일부 차관의 진술조서로서 김용호 전 통일부 장관의 대통령실 출석 경위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대한 참고 진술입니다. 순번 545, 546번은 김태우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진술조서와 참고자료로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입니다. 순번 547 내지 549번은 송미령 장관의 조서 및 조서에 첨부된 언론기사로서 지난개일 종이신문 조서 내용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순번 559번은 오영주 전 장관의 진술 조서로서 앞서 제시한 순번 31번 등의 오영주 전 장관의 조서와 동일한 취지입니다. 순번 577번은 앞서 말씀드린 451번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35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391쪽 순번 578번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조서로서 김용현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헌법재판소의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순번 579번은 2025년 3월 24일자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는 새로운 증거인 대통령실 CCTV 영상,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제출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란 취지입니다. 참고로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최근에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취지의 강의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순번 580번 주진우 서울시경 경비부장의 진술조서로서 국회 경력, 배치 등 폭동 관련 진술조서이고 순번 581 내지 591번은 김한수 행정안전부 의장관의 진술조서 및 참고자료로서 국무회의 일반적 절차,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한 진술 자료입니다. 네, 그 화면으로도 같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하는 부분은 간략하게 요지를 진술. 아, 요지로 하시겠습니까? 네, 혹시 변호인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순번 619번, 620번은 국회 군경 봉쇄, 국회 침투 등을 촬영한 언론 보도 자료 등입니다. 순번 621, 622번은 2024년 9월경 계엄령 준비설 등에 대한 피고인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등을 보도한 뉴스 기사 자료입니다. 순번 630, 631번은 방조 관련 판례 참고 자료입니다. 순번 632번은 피고인 측의 변호인 의견서로서 참고 자료입니다. 순번 633번은 피고인의 병제 검역 등 자료입니다. 그 순번 619, 620번은 당시 국회 군경 봉쇄, 국회 침투 등을 촬영한 언론 보도 자료인데 5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해당하는 영상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순번 몇 번인가요? 619, 620번. 619, 620.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빨리 열어! 비상계엄 불법 계엄이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공무원 아니야? 어떤 X한테 명령받은 끼리 이런 소리네. 하세요. 지금 뭐 하러 왔어? 빨리. 여러분, 책임자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국회 사무총장의 허가 없이 절대 단한 명도 나올 수 없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으로 온 겁니까? 이래 어디 가려고? 자, 이제 세워 올려. 하나, 둘, 셋. 이거 여기서 풀어 어떻게? 됐어. 안녕하세요. 그런데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벽. 계엄령이 해제됐고 지금 하신 행위는 전부 다 기물파손이기 때문에 전부 다 법적 조치할 겁니다. 전원 다 철수하셨는데 아직 남아 있는 분들은 뭔가요? 거예요. 네, 철수 확인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동해 주세요. 이동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들 화이팅!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서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서증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정 조사와 관련해서 혹시 뭐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저번 기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종합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예정입니까? 네, 저희들 생각으로는 나중에 어차피 최종 변론을 할 때 저희들 자료를 준비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종합해서 하면 될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정조사에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 남은 서정조사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 방조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경호, 이상민 부분이 조금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분과 이제 위증 부분은 많이 잡아야 반기일 정도면 다 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그 저희도 재판장님 말씀처럼 오늘 오후에 다 끝냈으면 했는데 그 검사들이 저 공판 업무도 하지만 또 다른 수사 업무도 겸하고 있어서 사실 이 서중 조사 부분도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지금 준비한 상황이라서 물리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길이 좀 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기일 정도 말씀하셨으면 시간상으로는 한 3시간 정도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재판 일정상 그 11월 17일 오전에 최상목, 오후에 추경호가 증인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확인되는 자료에 따르면은 최상목과 추경호 모두 송달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소환장이 송달된 상태로 확인이 되고 따라서 일단 11월 17일에 출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판부 일정은 뭐 특별검사나 변호인들이 원활히 협조를 해주시는 관계로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1월 중에 심리는 종결할 예정이고요. 판결 선고와 관련해서 아직 날짜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재판부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월 말쯤, 내년 1월 말쯤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재판부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게 아마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기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선고 예정은 내년 1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조금 더 길을 당길 수 있을지는 제가 계속 검토해보고 뭐 있다는 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인영장이 지금 이제 2명이 돼서 한 명 발부가 됐고요. 한 명은 오늘 불출석으로 발부할 예정인데 뭐 집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나 뭐 그렇지 못한 사정이 생기면 그게 맞추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일단 구인영장이 혹시나 집행이 안 되면 그에 따라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혹시나 구인영장이 집행이 안 되면 구인과 관련된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과 관련된 제재 조치는 특별법의 신속재판의 취지를 고려해서 모두 다 취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소송법상으로 감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소송법에 있는 규정이고 이 사건에도 증인 불출석에 대한 감치가 가능한지는 재판부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로 잘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 때문에 어떤 요건 하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는 재판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구인영장을 발부했거나 할 예정인데 집행이 안 될 경우는 관련 책임자를 불러서 구체적인 상황을 법정에서 다 듣겠습니다. 다 듣고 그 외 추가적인 제재 조치로서 증인 감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검토를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전 재판은 뭐 예정됐던 건 다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오전 재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호인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오전 재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증인 출석 여부를 재판을 열어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재판 마치겠습니다. 네, 오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뭐 오전에 참석하지 않으셨다가 오후에 오신 분 있으신가요? 네, 특별히 없으시죠? 네. 오후 재판에 특검 측에서는 네.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검사, 윤기선 검사, 최영욱 검사 이렇게 출석했습니다. 조현일 검사가 오전에는 왔고 오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로 오신 분이 있으면 제가 체크해 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변호인께서도 뭐 누가 오셨나요? 네, 추가로 오신 분은 없습니다. 네, 지금 계신 분은 그 정현택, 고배민, 김도엽 변호사 3명 출석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후에도 증인 신문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뭐 출석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증인. 네. 네, 기존에 저번 기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제재 조치 뭐 달리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네, 구인할 1시는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일정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1월 17일은 지금 10시에 재상목, 2시에 추경호가 돼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19일은 수요일인데 이제 10시에 이상민, 2시에 김용현, 4시에 윤석열 이렇게 이제
구인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남은 절차는 그 외에는 이제 그 검찰의 서정조사 3시간 정도 말씀하셨던 거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피고인 신문 각 1시간씩 아마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혹시 뭐 내용이 좀 다르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남은 절차는 검찰 서정조사 3시간, 피고인 신문 각 1시간씩 해서 2시간, 그리고 구형이 있고 뭐 최후 변론 있고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혹시 또 제가 시간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특검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만약에 그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재판부에 요청드리거나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당장에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변호인은 어떻습니까? 저도 재판부에서 진행하시는데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고요. 네. 한 가지만 좀 저희가 그러니까 그 요청드릴 거는 피고인 신문을 마지막 이제 마치고 바로 그날 저희가 뭐 최종 변론을 실은 바로 하기보다는 한 길만 더 주셔서 그 다음 길 정도에 저희가 최종 변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 이제 지금 변수가 되는 게 이제 증인 출석률 문제, 근데 구인 여부 등인데 뭐 구인은 빼고 근데 증인 출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불출석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되는데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컨대 17일 날 뭐 혹시 증인 제 생각에 뭐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안 나올 경우는 서정조사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상황을 특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상 17일 정도는 서정조사가 마무리되는 게 맞지 않을까. 증인이 출석 안 했을 때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7일 증인 신문이 예정이긴 한데 혹시 증인 불출석 시에는 그 검찰 서정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제 지금 12.3 비상계엄이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고요. 그래서 뭔가 좀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증인 소환 절차가 적절하게 더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점에서도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1월 중에 심리를 종결하는 걸 목표라고 뭐 제가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도 한지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 상황이고 해서 그리고 나머지 증인 소환 절차를 계속하는 게 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기본 입장은 11월 26일에 심리를 종결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11월 26일. 혹시 뭐 이의가 있으시거나 문제가 있으신가요? 네. 예, 저희도 특별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26일 수요일 날 심리 종결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중에 심리 종결을 위해서 11월 26일 심리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와 관련해서는 이제 심리가 계속 늘어지면 선고도 계속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데 11월 26일 날 심리 종결하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말인 1월 21일 네, 수요일입니다. 또는 1월 28일 또 여기도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1월 21일이나 1월 28일 수요일 날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 재판이라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변수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건 항상 이제 저희가 뭐 그렇게 하고자 예정을 한다든지 목표로 삼는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 선고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재판부는 이런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리 종결은 11월 중인 11월 26일 종결을 목표로 하고
판결 선고는 1월 21일 오후 2시나 1월 28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기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정 조사가 마무리된 부분에 한해서 법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 저번 길도 그렇고 이번 길도 그렇고 이제 서정 조사할 때 시나리오를 보시고 쭉 하셨는데 시나리오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기록 검토하거나 메모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길 시나리오하고 이번 길 시나리오 뭐 양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기록을 같이 보면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11월 17일 소환된 증인들 불출석할 때는 저희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종결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제재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11월 19일 예정된 구인 예정인 증인과 관련해서는 뭐 구인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집행이 안 될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치소 측에 집행 담당자가 나와서 왜 집행이 안 되는지 적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의로 출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게 안 되면 특검 쪽에서 구치소 집행 담당 직원을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소환을 해서 뭐 다는 못하더라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해 보시고 임의로 출석을 하게 하거나 이제 구인된 증인이 안 나올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안 나올 때는 구치소 담당 뭐 간부 직원을 임의 출석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소환을 했더라도 이 법정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 이제 아까 배우님께서 요구하신 부분까지 마무리하려면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이때 아마 피고인 신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11월 26일은 사실상 이제 구형과 최후 변론해서 종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판부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일정을 맞춰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특검이나 변호인께서도 보시고 일정상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그걸 고려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오늘 뭐 증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지금 오후 증인 신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시고요. 없으면 재판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증거 그 서중 조사가 마친 부분에 있어서 증거 제출은 지금 가능한데 지금 제출해도 되겠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 조사 마친 부분만 제출하셔야 됩니다. CCTV와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재판 마치고 바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께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특별히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재판은 네. 11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고요. 법정이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특검 사건들이 한꺼번에 진행이 돼서 그런데요. 네, 동관 중법정입니다. 358호입니다. 동관 358호 중법정에서 11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